네, 2021년 8월 4일 이정훈입니다. 박지원과의 전쟁, 김정은과의 전쟁,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박지원과의 전쟁 다음에는 문재인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김정은과의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부제는 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장수하는가입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입니다. 일면에 사이드 톱으로 났습니다. 박지원 한미훈련 연기를. 네. 이 중에 하나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박지원 씨가 했다는 말인데, 여기 줄을 쳐놓은 부분입니다. 동아일보 보시면 될 텐데, 동아일보가 정보위 소속 여당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의원이 박지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 자, 이렇습니다. 박지원 씨가, 제가 박지원 씨가 문제가 될 거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제 국회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남북 연락망이 복구됐죠. 그거는 북한이 요청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달라는 북한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 북한을 유인하려면, 대화로 유인하려면 대북 제재의 일부를 조정하거나 밀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야기했답니다. 정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바로 기자들이 들어가서 뭐 촬영하거나 듣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양쪽 여당과 야당의 정보위 간사가 자기가 들은 거를 밝혀주는 걸로 하는 거죠. 김병기 씨, 국정원을 개판으로 만든 국정원법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사람이죠.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데, 그는 박지원 씨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 3년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ICBM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 조치를 안 했다는 불만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대북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야 된다 라고 박지원이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김여정이 지난번에 담화를 발표했죠.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 연합훈련을 중단할 경우 남북관계 상응 조치 의향을 표출한 것이다. 김여정의 담화는. 그리고 유연하게 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박지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태경 씨, 야당의 정보위 간사죠. 하태경 씨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다 좋은데 가끔씩은 주사파와 협조를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김여정 요구에 대해 국정원 입장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원은 사실상 김여정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 뭐 이건 좋습니다. 김여정 요구에 대해 박지원 씨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 씨가요, 그동안 그 정치 단절을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개인 훈련을 전제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국회 정부에 출석해서 한미연합훈련 취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리고 국정원은 계속 정보의 역할을 해야 되지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정보 판단만 하고 뭐 이렇게 결정은 사용권자가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결정된 정책을 하자는 제안을 한 거죠. 그것도 굉장히 정식으로 풀어보기 위해서 국회에 와서 이야기한 거죠. 김병기 의원은 박지원 씨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줬습니다. 올해 초 노동당이 8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죠. 거기서 근본 문제를 규정한 바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이다 라는 것이 지난 8월 1일 날 있었던 김여정의 담화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여간 이 박지원 씨는요, 조심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에너제틱하기 때문에 한번 밀어제끼면 보통 사람들은 뒤로 주춤하고 밀려나면서 그
그한테 공간을 허용해 줍니다. 남북정상회담 김대중 씨가 할 때도 자기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분위기를 확 반전시키고 뭐 그런, 뭐라 그럴까요? 지난번에 그 북한에 누군가가 우리 재벌 총수들 보고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했던 사람 있죠? 북한 누구지? 리 누군가요? 그랑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지원 씨는 지난달 국정원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완벽한 정치 단절에 대한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한의 요구를 대한민국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여론을 동원해야 되죠. 한미연합훈련이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해야 미국도 물러날 테니까 그거를 위한 정치적 집합제인 국회에 와서 딱 던진 겁니다. 기자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국회에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국회를 먼저 흔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적 개입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필요하면 정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제부터 봐야 될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제가 어제 시간에 이제 통일까지는 몰라도 상당히 적기가 왔다라는 표현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열돔에다가 그다음에 작년에 홍수 피해를 많이 입었고 또 지금 다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북한이 긴장하고 있다. 그럼 북한은 코로나에다가 더위에다가 더위 때 이번에 가뭄까지 겹쳤죠. 그 다음에 홍수가 지면은 북한이 힘들어진다. 근데 북한은 지금 백신이 제로 상태라고 봐야 되죠. 대한민국 국군은 60만이 전부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 통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통일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북한을 흔들어야죠. 그리고 김정은은 우리 통일 상대가 아니죠. 북한이 우리한테 침략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일 뿐이지 그와 손잡고는 통일할 수가 없죠. 그러면 북한 인민들이 우리 통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손잡을 대상이니까 그 사람들이 김정은 정권을 촛불 시위를 하든 뭐하든 무너뜨리게 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촛불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 촛불 혁명을 이북으로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누차례 얘기했지만 그 전에 광주 무슨 출정가라고 얘기하면서 그 노래를 많이 뭡니까 님을 위한 행진곡을 뭐 광주 때 불러야 된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나는 그 광주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이북에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는 노래로 불리도록 집어넣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팝을 수출하고 뭐 K 뭐를 수출하듯이 우리 K 레볼루션, K 시위 이것도 민주화 시위도 집어넣자 이거예요. 중국에도 집어넣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치적으로도 북한의 우위에 서고 중국의 우위에 서는 거죠. 박근혜라는 사람을 탄핵시키고 좋아하는 이 정권 사람들 그러한 시위를 당신들이 정당하고 믿는다면 그게 민주화라고 믿는다면 그 민주화 시위를 이북에 집어넣어라 이거야. 그런데 박지원처럼 그걸 막고 김정은을 위해서 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수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쳐야 됩니다. 지금 2017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2018년부터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거의 컴퓨터로만 시뮬레이션으로만 실기동 훈련을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기동 훈련을 안 하고 컴퓨터로만 이렇게 합니다. 그 정치학에서 보다 보게 되면 이쪽에 국력 지수, 이쪽에 인구, 뭐 양쪽 두 나라, 그 다음에 뭐 이걸 쫙 집어넣어서 딱 이렇게 갈등이 일으켰을 때 붙여봅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 하는 거랑 그 풀어보는 그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많이 발전해서 이제 콥뎁 지수를 이용해서 푸는 게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게 북한의 이제 무력, 인구, 경제력 우리 거 집어넣고 쭉 풀고 그 다음에 그때 지리상을 넣어서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싸우게 해서 쭉 풀어보면은 이제 훈련이 되죠. 그럼 이 지휘관들은 머리로는 훈련이 되는데 참모들하고 신병력들은 뛰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인들을 쭉 만나보면 했다 치고란 작전을 많이 얘기해요.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전쟁이 딱 붙었다. 그럴 경우에 포를 먼저 쏘겠죠. 육군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병이 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이 포탄은 상자에 딱 넣어갖고 어디 보관하죠. 그럼 그걸 뛰어가서 이 포병들이 손으로 들고 하게 되면 포탄이 60kg, 70kg 굉장히 무겁습니다. 떨어뜨려도 다치고요. 터지진 않지만. 그럼 그거를 어떻게 지게차로 가서 툭 떠가지고 차에 실어주면 차가 이제 그걸 갖고 와서 또 저쪽에 대포에 실으면서 쏘게 되는 건데 요거를 3분 내에 완료해야만 5분 사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려면 지게차가 제때 가서 탁 떠줘야 되죠. 근데 실제로 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지게차 병사가 휴가 갔을 수도 있고 또 기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해보면 준비가 돼 있더라도 3분 내에 떠서 실을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 내에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안 하거든요. 주유소에서 컴퓨터로 해보면 다 된 걸로 돼 있지만 해보면 안 됩니다. 지게차는 왔는데 트럭이 늦게 올 수도 있고 트럭은 제대로 왔는데 트럭이 저까지 가는 동안에 교통 상황 비가 와서 길이 패여갖고 덜렁덜렁 거리다가 5분 넘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5분 내에 토탈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도상으로 했다 치고 요건 5분 내에 했다 치고 그 다음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가능 실기동 훈련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대대병력이 저도 1시간에 걸으라 그러면 한 5km 걷습니다. 조금 뛰라 그러면 10km까지 뜁니다. 젊은이들이니까 1시간에 4km 다 걷죠, 군인들. 대대병력이 딱 출동해서 1대대 어디까지, 야지까지 1시간 내에 4km 기동, 예, 하고 가지만 한 300명 내지 600명이 걷다 보면 선두에 있는 키 큰 친구들은 쭉쭉 걸으니까 1시간 내에 충분히 갈 겁니다. 근데 저 후미에 있는 친구들은 한 10분 이상 출발이 늦어져요. 길에서 일렬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뭐가 있으면 끊어지다 보면 이 사람들은 1시간 내에 가기 바쁩니다. 그럼 도착하자마자 바로 다음 작전이 돼요. 또 거기서 각지 진지로 흩어지고 하다 보면 착착착 안 끊어지죠. 그래서 이걸 했다 치고 작전이라 그래서 이거 1시간 내에 갔다 치고 그 다음 거 하자. 이 했다 치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기동 훈련을 해도 이런 맹점이 있는데 해보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만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컴퓨터 훈련만 하는 거를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병사들은 지금 복무기간이 2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몇 개월 하고 나가는 친구들인데 이게 3년 동안 쉬게 되면 지휘관들은 소대장들도 1년 소대장 하고 나면 그 다음 보직으로 대대 참모로 가고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 병사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1년, 2년 이상 쉬게 되면 훈련을 모르는 겁니다. 안 해본 겁니다.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훈련맹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또 쉬자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가 났을 때 우리 동원할 수 있는, 작전할 수 있는 부대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왜냐하면 돌아 작전, 유명한 2차 대전 때 태평양전쟁 일으켰던 그 일본이 훈련한다고 태평양에 쭉 갔다가 그대로 진주만 때린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동훈련 들어가면 실기동을 하면 저쪽도 부대를 동원합니다. 그 대응을 일단 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 코로나도 주사도 안 맞았으니까 사람들 모이고 이동하고 식량도 없는데 죽을 지경이죠.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그 하지 말라고 달래기 위해서 남북 연락선 한라인까지 연결해주고 하지마 하고 연결해서 그 선을 통해서 우리를 아바타처럼 조정해 보려고 덤비는 게 이번에 통신선 연락이죠. 제가 계속 한라인 연결이 문제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국정원장 된 게 문제다. 이인영이가 문제다. 계속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열돔에 코로나에 홍수에 가뭄에 기회가 왔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요 자기 목표한 게 있으면은 돌파해내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전두환한테 붙었다가 그 다음에 DJ한테 붙었다가 지금은 문재인한테 붙었고 이리저리 하면서 뭔가 해낼 때는 전력 질주해서 해냅니다. 돌파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잡았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탁 치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 국회를 열자 그래갖고 의결을 던져내면서 처음에는 반발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몇 번 떠들고 나면은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이 들고 나와서 남북관계 필요한 거다. 민족공조가 우선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크게 잘못된 거는요. 김대중이를 포함한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북에 가서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6.15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몇 주년 되게 되면 북한과 관련된 단체들이 행사를 가지면서 계속 민족공조를 요구하면서 이 헌법을 필요에 의하면 개정하자 이런 주장까지 하면서 헌법보다 우위에 서가지고 끌고 가는 겁니다. 네,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유리하다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 북한이 우리를 묶어놓기 위해서 일종의 쇠뇌 공장인 거죠. 이건 괴벨스가 이슈를 선점하라, 도로를 차지해라, 거리를 지배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따라온다. 반복된
거짓말도 반복되게 하면 사람들은 나중에 받아들인다. 군중은 여자와 같아서 처음에는 뭐라고 하지만 거듭해서 위협적으로 가하면 따라온다. 이 괴벨스 이론에 나오는 거고 선전선동 이론에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박지원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하다 하다 안 되면 지금 부인은 돌아가셨고 자녀 딸 둘은 미국 국적자고 본인은 미국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배심도 있으니까 치고 나갈 겁니다. 항공 훈련 안 하고, 훈련 안 하면 북한은 견딜만 하고 뭐 더 좋아지는 건 없어도 더 나빠지는 건 없는 거죠, 최소. 그리고 김정은이 여기다 뒤통수에다 파스 붙이고 나왔는데 이게 뭘까요? 심리전이죠. 그거 파악 못해요? 이거 하나 띄어다 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좀 떠들 겁니다. 떠들었잖아요. 아, 저도 하나 붙이고 나가볼까요? 저 붙이면 사람들 저한테 물었거든요. 그냥 붙여본 거예요. 주의를 흩어버린 거죠.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거죠. 김정은이 아픈가? 열받아서 뭐 여기 파스 붙였나? 왜 여기다 파스를 붙여? 심리전입니다. 탁탁탁 박지원 연설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김병기 장단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알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useful idiot.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농락당하고 어떻게 상대의 심리전에 걸리냐. 바로 이겁니다. 저런 박지원이라는 사람을 옛날에 문모닝 그래서 박지원 씨가 문재인을 제일 공격했었죠. 그러한 박지원을 문재인이 썼을 때는 뭐가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도 아닌데 8월 15일 날 광복절 정광훈 목사가 하는 거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 이게 대단한 사기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 모든 이 큰 공작이 지금 코로나를 4단계 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2주간 폐쇄했다가 또 추가로 2주간 폐쇄해서 도합 4주 8월 8일까지 청와대 기자실은 가동이 안 됩니다. 기자들이 있어봐야 대단한 취재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없으면 일단 마음 편하거든요. 그 와중에 북한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박지원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좀 큰 틀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큰 공작은요, 상상력으로 하는 거고 그걸 쫙 펼치는 겁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바둑 둘 때 상대방 수를 딱 읽고 내가 거꾸로 딱 갔을 때 상대가 이제 와해되거나 내가 못 따라가면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지죠. 대응을 하겠지만. 이 큰 그림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청와대 기자실 코로나 폐쇄. 코로나 대통령이 이하 청와대 핵심들은 백신 다 맞았는데 걸리면 기자들끼리 걸릴 텐데 젊은 기자들이나. 왜 그걸 막냐 이거예요. 또 춘추관에서 청와대 본관까지 거리는 몇백 메타인데 문재인의 거대한 공작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앞장선 게 박지원이고 박지원은 그 역할을 위해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박지원과의 전쟁이 결국은 김정은, 김여정과의 전쟁이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걸 말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국방 수뇌가 누굽니까? 서욱 씨입니다. 그러니까 서욱에 대해서는 숱한 비난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장수합니다. 대한민국 군부 대단한 화력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상명하복에 익숙하기 때문에 상부 몇 명 탁탁 쳐서 내 사람 만들고 쫙 하면은요, 넵! 알겠습니다. 이거밖에 못합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대부분 윗사람 탁탁 치고 인사권 줘가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뭐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런처럼 군인이 있느냐 했는데 없습니다. 월급쟁이가 군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욱 씨는 군사훈련 해야 된다는 건 본인은 알아요. 근데 국가적인 결정에 의해서 따르겠다.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이론입니다. 그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꽤 괜찮은 나라가 개판이 돼가는 겁니다. 남북통일의 적기가 왔는데 남북통일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적과 내통하지 않은데 사실상 내통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서욱은 장수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도 청장도 장수하는 겁니다. 코로나는 퍼진다. 시위하지 마라. 그 다음에 그럼 소상공인이 힘드니까 재난지원금 준다. 80% 줄까? 100만 원 줄까? 뭐가 줄까? 자꾸 변조 걸리면 거기에 신경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보면 찔끔 받아보면 아니 재난지원금 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백신 맞은 사람들 와서 자유롭게 음식 사 먹게 해서 넣는 이득이 좋습니까? 자, 이게 공작입니다. 이 공작에 대한민국이 걸려 있습니다. 박지원과의 전쟁, 김여정과의 전쟁, 문재인과의 전쟁, 그리고 서욱 질병관리청장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왜 장수하느냐?
검찰도 그렇게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약점 많은 사람, 그 약점은 옛날 야당 때 야당들이 쥐고 있던 뭐 쫄리니 뭐니 이거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윤석열이 극복하고 오히려 대선 주자가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밟아대는 겁니다. 정치공학, 문재인의 정치공학, 거기에 앞장서고 있는 박지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북한까지 개입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